자, 지금 이제 공략할 영상은 제가 아이템 트리 영상이랑 스킬 트리 또는 스킬 콤보 영상을 찍었고 어제 좀 편집을 하다가 느낀 건데 좀 라이즈 스킬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겠더라고요. 라이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이 라이즈 스킬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라이즈 스킬 설명 또는 라이즈 공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킬 콤보와 라이즈 스킬 설명에 대해서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라이즈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라이즈 콤보가 어떻게 되냐. 저는 라이즈 콤보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라이즈는 콤보가 있는 챔피언이고 그리고 또 라이즈는 되게 단순한 챔피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라이즈는 되게 어렵고 메커니즘이 복잡한 챔피언이었어. 그걸 알고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알기 쉽게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Q를 쓰고 W나 E를 쓰면 초기화가 된다. 이걸 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Q를 쓰고 E를 쓰면 Q쿨이 초기화되고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스킬을 쓰면 된다. 뭐 그냥 스킬 콤보 같은 거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다른 챔피언을 하다가 오면은 되게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야. 다른 챔피언들 보면은 좀 단순하다 생각하는 뭐 빅토르 같은 챔피언을 예시로 들면 빅토르 같은 경우 장인과 처음 하는 사람과 크게 구분 없이 그냥 Q 쓰고 E 쓰고 W 깔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장인과 처음 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면 스킬 분배나 중간중간 평타를 섞는 또 얼마나 잘 살이고 잘 파밍하냐가 그 디테일의 차이지 빅토르 얼마나 많이 한다고 스킬 콤보가 막 그렇게 크게 안 바뀌잖아요. 근데 라이즈는 숙련도에 따라 엄청 크게 바뀝니다. 그냥 약간 예시로 좀만 들어보자면 지금 라이즈로 속박을 넣을 건데 두 가지 콤보를 보여드릴 건데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냥 단순히 라이즈로 속박을 넣는 콤보? 그냥 간단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자 처음 보여드릴 콤보는 EWQ 이 콤보가 있고요. 이거 단순해요. 그냥 속박을 넣는 콤보 하나. 두 번째는 같은 속박을 넣는 건데 되게 다르죠? 목적은 똑같이 속박을 넣는 건데 엄청 다른 콤보가 나오죠. 다른 스킬 분배가. 이게 라이즈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걸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야. 라이즈는 그냥 단순한 챔피언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엄청 어렵다기보단 복잡한 메커니즘이에요. 같은 속박인데도 이렇게 다른 콤보가 나와. 데미지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어떤 때에 어떤 콤보를 쓰냐에 따라 엄청 크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라이즈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일단 그냥 진짜 완전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완전 스킬 설명부터 들어갑니다. 일단 스킬 설명. 이 라이즈라는 챔피언을 스킬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처음 라이즈 꽃치자 라이즈 오메가 패시브. 패시브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라이즈 패시브는 좀 간단해요. 주문력을 올리면 최대 마나가 늘어나고 최대 마나에 비례해서 스킬 피해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단순히 AP를 올리면 마나가 늘어나고 마나에 비례해서 스킬 데미지가 늘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P가 오르는 게 아니라 스킬 데미지가 오르는 겁니다. 때문에 AP 개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마나를 올린다고 마나만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스킬 데미지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나만 늘리면 포탑에 평타 들어가는 AP 데미지나 또는 AP 아이템 개수, 사용 아이템 개수, 룬 개수, 감전이나 유성 같은 룬 개수도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AP가 올라야 돼요. 라이즈는 이거가 좀 중요한 건데 이 패시브 덕분에 이제 라이즈의 장점이 나오는데 마나를 올려도 데미지가 오르는 보너스의 느낌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데 라이즈 패시브 때문에 마나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AP보다 마나가 효율이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게 AP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라이즈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마나통은 그냥 보너스의 개념이야. 마나통을 늘렸는데 보너스로 데미지도 늘어나네? 이런 느낌이지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마나통을 늘린다? 이거는 좀 바뀌었어요. 주객이 좀 전도된 느낌? 그래서 보너스의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패시브는. 그리고 이 패시브를 활용해서 라이즈는 템트리가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라이즈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게 라이즈는 좀 템트리가 되게 다양해요. 상황에 따라서 많은 대처가 되기도 하고 장점이라고 보면은 장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되게 유동적으로 대처가 돼. 다른 뭐 신드라 같은 챔피언들을 보면 웬만한 경우엔 그냥 AP 데미지 올리는 게 정석인데 라이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AD가 많다? 그럼 얼심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영겁을 올렸는데 데미지가 늘어나기도 해. 다른 챔피언들은 영겁을 올리면 되게 많이 눕는다는 느낌이 나서 좀 꺼려지는 아이템인데 라이즈는 영겁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데미지도 좀 잘 늘어나요. 그런 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라이즈는 얼심을 올려도 좀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챔피언들은 방어력을 올리고 싶을 때 다른 선택지 없이 그냥 존야 정도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라이즈는
얼씬 같은 아이템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얼씬을 올려도 데미지가 보너스로 늘어나요. 이런 장점으로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이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보통 다른 처음 하는 챔피언을 했을 때 고정된 템트리가 있으면 좋은데 라이즈는 너무 워낙 템트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고정된 템트리라기보다 다양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템트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걸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극딜 템트리를 좀 밀고 있어요. 요즘 고정된 템트리로 좀 쉽게 라이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게 극딜 템트리를 요즘 많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패시브는 이 정도가 있고요. 패시브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패시브 덕분에 과거에 탱라이즈가 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나만 올려고 아까 말했던 영겁 올리고요. 대천사 탱커 버전인 호카네 계열 올리고 얼씬 올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 탱탱만 둘러가지고 탱 빌드를 짜가지고 딜도 챙기고 탱도 하는 빌드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걸 라이엇이 되게 싫어했어. 그래서 바로 너프를 했던 게 마나만 올리면 너 마나 올리면서 날 먹으러 하지마 해가지고 마나 빌의 스킬 데미지를 너프를 했어요. 마나만 올리고 딜하지 마 너. AP 올려 해가지고 너프를 하면서 같이 AP 개수를 버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 탱빌드 하지마. 라이즈는 메이지야. 딜템 올려. 라고 AP 개수는 올려주고 마나 빌의 스킬 데미지는 너프를 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라이엇은 탱 빌드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되게 라이즈는 AP 개수가 높은 챔피언이라 AP 템트리를 가는 게 좀 많이 효율이 좋아요. 극딜 템트리가 엄청 세고 효율이 좋아. 그래서 내가 요즘 그 템트리를 잘 쓰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라이즈가 짜잘짜잘하게 AP 개수를 엄청 버프를 먹었어요. W도 AP 개수 상당히 높고 E스킬도 AP 개수 높고 아까 너프 먹었다고 했던 마나빌의 스킬 데미지도 사실 다시 돌려줬어요. 이게 웃긴 게 그때 너프하고 다시 돌려주고 AP 개수는 그대로 놔두고 사실 AP 개수 몇 번 더 버프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AP 개수가 상당히 높아. 그러면 지금 라이즈 너프 전보다 버프 해주고 그 버프는 또 그대로 유지되고 그럼 지금 라이즈 사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라이즈는 지금 완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딜은 세고 몸은 약해요. 라이즈가 워낙 팔이 짧고 이동기가 없어서 그냥 물리면 한 방에 죽어요. 이걸 극복하려고 대천사라는 아이템을 가는 거기도 하고 대신에 데미지는 셉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요즘 메타에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극딜이야. 서로 한 방이야. 서로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인데 라이즈는 대천사를 한 번 버텨요. 그래서 나는 두 방, 너는 한 방. 이게 돼. 그래서 요즘 좀 극딜 템트를 좀 많이 써요. 대천사를 섞으면서. 일단 패시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Q. 라이즈의 데미지. 라이즈의 전체적인 데미지를 담당하는 스킬이고 라이즈 디테일이 좀 담겨있는 되게 은근히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스킬입니다. 일단 스킬 보면은 그냥 단순히 뭐 이지리얼 Q 같은 효과를 내요. Q를 쓰면 방출을 하며 Q 쓰면 단일로 투사체가 날아갑니다.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Q 스킬은 W와 E를 쓸 때마다 한 번씩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W와 E라는 스킬에서 룬이라는 걸 얻습니다. 이 룬을 얻는데 하나만 있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W를 쓰면 이게 룬이 하나가 쌓인 거고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룬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룬이 완성됐을 때 Q를 쓰면 방출을 하면서 이속을 얻습니다. 추가 이속을 보시면은 W 하고 Q를 쓰면 이속을 얻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라이즈 숙련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 룬은 W를 두 번 써도 이렇게 쌓이고요. WW로도 쌓이고 W2로도 쌓이고 EW로도 쌓이고 E2로도 쌓이고 그냥 W2 각각의 1스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WW는 우르프나 이런 연습 모드 아니면 실전에서는 절대 안 될 거라 쿨타임이 그냥 웬만해선 EE, EW, WE 이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를 쓰고 W 쓰면 Q가 초기화가 되고 다시 Q를 쓰고 E를 쓰면 또 Q가 초기화가 되고 W와 E에서 각각의 룬 스택을 얻고 이 룬 스택을 Q로 방출을 해서 이속을 얻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사실 라이즈가 패시브가 한 개가 아니에요. 라이즈는 패시브가 하나, 둘, 거의 패시브가 3개 있는 챔피언이야. 그래서 Q에도 이게 패시브가 있다는 거, 룬이라는 패시브가 있는데 이게 사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은근히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중에 한타에서 이게 Q 이속이 나중에 스킬을 레벨을 올릴수록 Q 방출 이속이 되게 늘어나요. 보면은 지금은 28%인데
올리면 32%, 점점 올라갑니다. 스킬을 레벨 올릴수록 이게 무시 못할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 방출 이속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나중에 가서는 이 스택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한타 때 약간 야스오나 요네가 Q 모아두듯이 라이즈도 이렇게 룬 스택을 모아두고 한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타가 벌어질 때 Q 방출로 이속 증가로 약간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이런 약간 디테일들이 있고, 나중에 이 스킬 설명할 때도 나오겠지만 Q 스킬은 이 스킬로 강화가 됩니다. Q 그냥 단일 Q로 쓰면은 데미지가 약간 부족한데 이제 나중에 이 스킬로 강화가 돼요. 이제 Q 스킬 설명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W. 라이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핵심 스킬. 그냥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즈리얼의 비전 이동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라이즈 W 그냥 단순한 거 아니냐. W 쓰면 둔하고 2로 강화하면 속박이고 그냥 단순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일단 W 효과는 그냥 쓰면 일단 1.5초 둔하고요. 2로 강화해서 쓰면은 1.5초 확정 속박이에요. 이게 이제 라이즈한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기도 하고 라이즈에 있어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죠. 확정 1.5초 속박이라는 강력한 CC를 갖게 해주는 스킬이에요. 이걸로 라이즈가 갱호응도 되고 갱 회피도 되고 다양한 활용이 됩니다. 왜 라이즈가 이게 핵심 스킬이냐고 하면은, 라이즈가 이렇게 필드에 이렇게 던져져 있을 때 즉시 방출 스택, 그러니까 룬 스택을 모을 수 있는 스킬이기도 하고 바로 난입을 터뜨릴 수 있는 스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통 이 스킬을 모아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라인전에서, 보통 라이즈는 라인전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미니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챔피언이라고 있을 때 보통 이렇게 EQ를 이렇게 쓰고 그냥 평타만 이렇게 치지, 평소 라인전에서 이렇게 E를 모아두지 않아요. 초반에는 마나도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이 룬스택을 모아두질 못해.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갑자기 갱을 왔을 때 즉시 룬스택을 모아서 방출 이속과 난입을 터뜨리기 위해선 W가 되게 중요한 요소를 해요. 그런 경우에서.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왔을 때 즉시 이렇게 난입이랑 방출 이속 동시에 얻고 도망칠 수 있게 해주는 생존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W를 막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라이즈의 W는 그냥 이즈리얼의 비전 이동급으로 생존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W는 속박 스킬이나 둔화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초반 쿨타임 2초 버프를 해준 게 엄청 큰 의미를 갖는 거야. 이즈리얼이 비전 이동 2초만 쿨타임 줄여줘도 엄청 크게 달라지는데 그냥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둔화와 속박이 아닌 상대가 갱을 왔을 때나 급하게 룬스택을 모아야 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스킬이다. 난입을 터뜨리면 룬스택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AP 개수가 상당히 높고요. 기본 스킬 데미지도 모든 스킬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 딜견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 되게 중요한 스킬이라는 거. 자, 다음은 이 스킬인데 라이즈의 스킬들을 강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E를 쓰면 이렇게 전이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범위로 전이가 됩니다. 과거에는 단일이었는데 이게 리메이크가 되면서 그냥 한 번만 써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이가 되게 바뀌었어요. 이 스킬은 라이즈의 스킬들을 좀 강화시켜준다고 보면 돼요. E를 쓰고 E가 이 전이 표식이 있는 상대한테 Q를 쓰면 Q 데미지가 강화가 되며 전이가 돼요. Q가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전이가 돼요. E는 Q를 이렇게 데미지를 강화시켜주고요. 전이가 되고, 또 E가 묻은 상대한테 W를 쓰면 둔화가 속박이 돼요. 그리고 이 스킬이 묻은 상대한테 보면은 이 스킬도 강화시켜주는 게, 이 스킬이 묻은 상대한테 이 스킬을 쓰면은 전이가 끝자락에서 한 번 더 전이가 돼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쓰면 여기까지밖에 전이가 안 되는데, E를 쓴 상태에서 E를 한 번 더 쓰면 여기서 전이가 한 번 더 됩니다. 이렇게 라이즈 이 스킬은 Q와 W와 이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스킬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이 스킬 쓰고 한 번 더 쓰는 EQ라고 하거든요. 이 EQ를 활용해서 갱호응도 되고 갱 회피도 되고 되게 깜짝 킬각도 되고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EQ로 킬각 한번 보죠. 나이스. 나중에 있어서는 이제 야스오나 요네처럼 Q스택을 쌓잖아요. 야스오나 요네가 회오리 Q스택을 쌓는데 똑같아. 나중 가서는 라이즈가 룬스택을 쌓는 게 이 스킬이에요. 이 스킬로 룬스택을 쌓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즈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스킬 쿨타임이 Q 스킬 쿨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Q를 쓰고 사실 Q를 쓰고 E를 써서 초기화한 다음에 Q를 쓰고 다음 Q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보통 다음 E로 그래서 EQ, EQ를 하지 이 스킬 쿨타임을 기다려서 Q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시키지 Q 쿨타임을 기다린 다음에 Q 스킬 한 번 더 쓰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의 그러니까 이 스킬 쿨타임이 곧 Q 스킬의 쿨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가 이제 이 스킬을 난사할 수 있는 쿨타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라이즈가 전성기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이 스킬 난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부터 라이즈가 좀 딜링을 할 수 있다. 1대1이 교전력이 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가 되고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스킬은 이제 레벨 올릴수록 스킬 쿨타임을 주는데 그걸 이 스킬 마스터할 때가 좀 이제 라이즈가 좀 이 스킬을 난사를 하면서 라이즈가 좀 교전을 해도 되겠다 싶은 턴이 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다음은 이제 궁극기인데 일단 단순합니다. 얘도 궁극기 쓰면은 로밍형 궁극기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궁극기에 패시브가 달려있어요. 보시면은 기본 지속 효과로 가부야 사용 시 전이 표식에 있는 적에게 40%의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그러니까 처음 궁극기를 안 찍었을 때 EQ를 쓰면은 되게 약한데 이제 궁극기를 찍을수록 이제 EQ 데미지가 강화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Q 데미지가 아닌 이 스킬로 강화된 Q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일 Q 데미지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EQ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지 Q 데미지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라이즈가 이제 궁극기 레벨을 올릴수록 점점 세지는데 좀 알려드리자면 궁극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EQ 효율이 되게 안 나와요. 데미지가 되게 약한 편이고 1렙 궁극기가 찍혔을 때부터 이제 EQ가 좀 그나마 좀 세졌다. 이제 그나마 좀 스킬 쓸만하다 수준이 되고 2렙 궁극기부터 이제 원거리 미연이 원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어엿한 메이지로서 1인분이 되는 데미지가 나옵니다. 1.2인분 정도 되는 데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궁 3렙부터는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야 이제 라이즈 16렙 찍었다. 이제 게임 이겼다. 이 정도는 아닌데 카사딘이나 케일같이 막 궁 3렙 찍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무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상당히 세지긴 합니다. 이제 사용시 효과는 범위 내에 있는 아군 전체를 이동시켜주면서 이제 로밍형 궁극기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스킬인데 이 스킬이 정말 숙련도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무궁무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라이즈 궁극기가 판정이 제드 궁이랑 마이의 알파와 비슷한 판정이에요. 이 게임에서 한번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판정이라 마이 알파로 할 수 있는 모든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마이 알파로 씹을 수 있는 스킬들이 다 씹혀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쓰는 방법이 카사스 궁을 씹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 이 라이즈 궁은 그냥 단순히 로밍형 궁극기라기보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에 따라 크랙 플레이로서 그 게임을 끝내는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팀을 다 상대팀 궁극기에 데려가서 우리 팀을 다 죽이는 트래쉬 궁극기가 될 수도 있고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치가 바뀌는 활용 방향이 너무 다양한 그런 궁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예시를 좀만 들어주면 카사스 궁극기도 회피하는 데 쓸 수 있고요. 카사스 궁 준비. 오케이. 카사스 궁은 생각만 하면 편해요. 이거 궁 아껴둬야겠다. 또 아군 살려주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군이 물렸는데 도망치기 어려운 위치야. 그때 도망치는 용도로 쓸 수 있고요. 굿. 또 진이나 또 제라스 같은 챔피언 상대로 상대 카운터로 쓰기도 좋아요. 진이 궁을 딱 펼쳤을 때 그 옆에다 궁을 써서 바로 붙어서 이렇게 하는 콤보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제라스 똑같이 진이나 제라스 궁극기 카운터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또 한타에서 이렇게 정식 한타를 해서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상대 앞라인이 있고 뒷라인이 있고 우리 앞라인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진입 챔피언, 아무무 같은 챔피언을 상대 뒷라인에다가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뒷라인을 무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정말 너무 많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라이즈 이해도를 보여주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라이즈 스킬 설명은 한 이 정도로 하고 콤보, 라이즈 스킬 콤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이즈 스킬 콤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은 게 항상 Q 스킬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모든 콤보를 시작하기 전에 Q를 쓰고 시작하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Q 스킬은 W나 E 스킬을 쓰면 초기화가 돼요. 근데 이제 Q를 안 쓰고 그냥 W를 쓰면 이 Q 스킬을 한번 버리는 거랑 이 Q 추가타 한 번 넣느냐 안 넣느냐로 되게 많이 갈려요. Q 추가타로 라이즈는 데미지가 약간 부족한 편이라 Q 추가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Q, 모든 스킬 콤보를 시작하기 전에 Q를 시작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요소다. 좀 급한 상황에서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항상 Q를 먼저 시작하는데 급한 상황은 언제가 있냐? 플래시로 갱홍을 해야 될 때. 우리 정글이 갱을 왔어. 갱을 왔는데 지금 상대가 플래시가 있어요. 플래시가 없으면 Q를 써도 되는데 상대가 플래시가 있어. 플래시나 이동기가 있는 챔피언이야. 그래서 상대가 반응하지 못하게 빠르게 플래시 EW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Q를 생략하고 EW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항상 Q 스킬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이동기가 없어. 그러면 그냥 포옹할 때도 그냥 풀 EW 해도 돼요. 상대가 뭐 급한 상황, 급하게 뭐 그냥 W2만 써도 마무리가 돼. 그럼 괜히 Q 모션으로 괜히 변수 만들지 말고 빠르게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 급한 상황 아닌 이상 항상 Q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이제 스킬 콤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일단 WEQ 그리고 EWQ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WEQ 같은 경우는 언제 보통 많이 쓰냐면 이렇게 미니언 사이에 있는 상대 챔피언을 상대할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미니언에 있는 이 상대 챔피언을 상대로 딜교환을 할 때 W, EQ로 이렇게 딜교환을 하고 빠지는 형식으로 딜교환을 할 때 많이 쓰는 콤보예요. 가장 기본적인 콤보이기도 하고요. 미니언에 막혀있거나 또는 기타 오브젝트나 말자 E 스킬 나필이 패시브, 앨리시드의 거미 같은 거에 막혀있을 때 이렇게 많이 쓰는 콤보예요. 근데 보통 이 콤보를 잘 쓰지 않는 게 라이즈는 라인전에서 이렇게 WEQ를 쓰기보다는 보통 그냥 미니언을 통해서 EQ 그냥 단순히 EQ 이렇게 딜교환을 하지 이렇게 막 WEQ로 딜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언제 보통 많이 쓰냐면 한 템포 좀 중요하게 이번에 좀 세게 딜교환을 해야 될 때 좀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급하게 난입을 터뜨려야 되는 경우 상대가 보통 난입을 터뜨리는 콤보가 갱을 왔을 때 이렇게 상대가 갱을 왔어. 보통은 EWQ로 이렇게 묶고 난입 터트리고 이렇게 빠지는데 나필이 같은 상대 주변에 뭔가 많아. EWQ 하면 상대 이게 Q가 막혀서 난입이 발동이 안 돼. 이럴 경우에서 이제 WEQ를 많이 쓰고 WEQ로 난입 발동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용도로 쓰는 콤보긴 합니다. 그게 잘 쓰지 않는 콤보기도 해요. 이 콤보는 초반에는 좀 마나가 많이 다이기도 하고 그렇게 효율적인 콤보는 아니야. EQ 하다가 상대 미니언 비켜나가서 이렇게 WQ 하는 게 좋지 이렇게 WEQ로 딜교환하는 거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콤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은 이제 EWQ인데 EWQ 같은 거는 언제 쓰냐? 이제 속박을 넣는 콤보인데 이 콤보는 상대와 이제 딜교환을 짧게 해야 되는 경우나 우리 정글과 2대2 교전에서 점사를 해야 될 때 그리고 갱호응 정글 교전 그리고 묶고 도망쳐야 될 때 짧게 딜교환 할 때 많이 쓰는 콤보예요. 근데 같은 이제 EW에서도 E를 쓰고 기다렸다가 W 쓰냐에 따라서 다음 EQ 연계가 되기도 하고 같은 EW도 되게 바로 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WQ, EQ 쓰냐 이렇게 되게 다릅니다. EW 같은 경우 무조건 상대 챔피언한테 E를 써서 시작하기보다는 미니언을 통해서 E를 붙여놓고 WQ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상대 챔피언한테 E를 써야 된다는 강박보다는 미니언을 통해서 E를 붙여놔서 상대 E 묻었네? W, Q, EQ 이런 식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미니언을 통해서 E를 전이시킬 수도 있어요. 무조건 챔피언한테 E를 써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E를 쓰고 언제 W 쓰냐에 따라서 다음 EQ까지 연계가 되냐 안 되냐가 갈리기도 해요. 자 다음 이제 이게 라이즈 이제 그냥 기본 콤보들이에요. WEQ, EWQ 급하게 이제 룬 방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딜견할 때 쓰는 콤보입니다. 자 다음 콤보는 이제 라이즈의 풀 콤보이자 최대 딜 콤보인데 Q를 최대 많이 쓰는 콤보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Q는 W와 E를 쓰면 각각의 스킬마다 Q를 초기화시켜주는데 Q를 한 번 쓰고 E를 한 번 쓰고 Q를 한 번 쓰고 W를 한 번 쓰고 또 다시 Q를 한 번 쓰는 Q, EQ, WQ 콤보예요. Q 한 번, E 한 번, Q 한 번, W 한 번, Q 한 번. 이 콤보는 일단 장점은 데미지가 제일 높아요. 라이즈 즉시 쓸 수 있는 모든 활용에서 제일 데미지가 높은 콤보인데 이걸 언제 쓰냐면 보통 상대가 좀 CC에 묶여있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목숨 걸고 지금 상대랑 딜교를 해야 될 때 킬각을 잡아야 될 때 많이 쓰는 콤보예요. 왜 이렇게 CC에 있는 거나 또는 목숨 걸 때 쓰냐면 이 콤보는 데미지는 높은데 상대가 조금만 무빙을 해도 Q가 다 빗나가요. 이런 식으로 좀만 상대가 무빙을 해도 Q가 다 빗나가서 되게 리스크가 있는 콤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묶여있거나 또는 진짜 목숨 걸고 끝까지 가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콤보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와 이렇게 목숨 걸고 딜교환을 해야 될 때 쓰는 콤보입니다. 근데 같은 QEQ, WQ인데도 같은 콤보인데도 이 템포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들어갑니다. 같은 QE, QWQ인데 이거는 속박이 들어가고 같은 QEQ, WQ인데 얘는 두 단어로 들어가고 같은 콤보인데도 이 스킬 누르는 템포에 따라서 속박이 들어가냐 아니면 그냥 데미지로 들어가냐 되게 다르게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라이즈 디테일인데 이게 진짜 라이즈 심화 과정이에요. 좀 라이즈 심화 과정인데 자, QE를 쓰고 QW, Q, EQ.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QE 기다렸다가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QW, QEQ. 왜 한 번 기다리냐면 QE를 한 다음에 바로 쓰면 어떻게 되냐? EQ이 남아. 이 남아가지고 다음 EQ를 쓰면은 상대가 속박이 풀려서 무빙을 해. 그래서 상대가 속박 안에 콤보를 더 우겨넣기 위해서 QE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QW, QEQ까지 확정으로 속박 안에 콤보를 넣기 위해서 한번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라이즈로 되게 중요한 건데 속박을 어떻게 넣냐면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안 돼. 이렇게 둔화로 들어가.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을 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콤보를 쓰기 위해서는. 같은 QEQ, WQ인데도 둔화가 들어가냐 속박이 들어가냐가 이 템포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힘을 얼마나 더 오래 아군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단순히 스킬 콤보는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그냥 EQ, EQ 쓰고 그냥 나머지는 스킬 분배의 영역이고 이제 라이즈 심화 과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이제부터 라이즈 심화 콤보인데요. 일단 말로 설명해드리자면 E, Q풀, W, Q, EQ예요. E, Q풀, W, Q, EQ. 이게 라이즈 좀 심화 콤보인데요. 갑자기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E를 묻혀놓고 Q를 추가타로 넣는 거야. 이게 E를 묻혀놓고 풀 W, Q, EQ로 많이 쓰는 콤보인데 이렇게 E를 묻혀놓은 다음에 라이엇이 공식 인증한 반은 안 되는 콤보예요. 라이엇이 공식 인증으로 이거 라이즈 풀 W 이거 프로랩에도 반응이 안 된다. 그래서 리메이크하면서 라이즈가 원래는 속박이었는데 그냥 W 바로 즉시 속박이었는데 둔화로 바꾼 이유가 라이엇이 인증한 거야. 이거는 반응이 안 된다. 이거 반응 안 되는 스킬이다. 그걸 약간 옛날 그 느낌을 살리는 방법이 이렇게 E를 묻혀놓고 기다렸다가 플래시 W를 하면은 그 옛날 그 사기 반응 안 되는 그 느낌이 나요. 이걸 활용해서 되게 깜짝 킬각을 되게 많이 활용합니다. E 묻혀놓고 상대의 방심을 유도했다가 플래시 W, QEQ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즉시 쓰면 안 돼. 이것도 E 묻혀놓고 기다렸다가 풀 W, QEQ 기다려야 돼요. 다음 EQ를 그냥 바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풀 W 했는데 E가 EQ이 남아. 그러면 상대가 무빙을 하고 플래시로 도망치거나 그런 식으로 돼. 변수가 생겨요. 그럼 변수를 완전히 없애려면 E를 묻혀놓고 기다렸다가 풀 W, QEQ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콤보를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Q 추가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E를 묻혀놓고 기다렸다가 Q 풀 W, QEQ야. 이 콤보가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면 일단 라이즈 Q 스킬이 되게 사거리가 길어요.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라이즈 Q 스킬이 사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라인전에서 은근히 짤짤하게 Q포킹이 되게 중요해. 이것도 은근 중요한 포인트야. 라이즈는 이제 Q풀을 하면은 다른 챔피언 요즘 챔피언들 같은 경우는 Q풀을 하면 플래시 위치에서 이제 Q가 나가잖아요. 근데 라이즈는 Q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래시 쓰기 전 위치에서 Q가 나가요. 이걸 활용하는 콤보예요. Q를 던져놓고
Q를 한번 던져놓고 Q가 도착하기 전에 W 속박을 넣는 거야. E를 묻혀놓고 Q풀 W QEQ 이런 식으로 Q 추가타를 넣는 겁니다. 같은 E를 묻혀놓고 보고 싶나? 플래시 W 썩 꺼지라. EQ인데 이제 Q 추가타를 넣는 거예요. 라이즈 심화 과정이죠. 눈을 찾기 위해 충분히 내달렸다. 미노처럼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숙련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실전에서 쓰기 전에. 저도 이거 손에 익히기 전까지 손이 꼬여가지고 막 뭐야 이거 두나 들어가고 막 그랬어.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과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는 걸 좀 많이 연습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를 묻혀놓고 Q풀 더블 QQ 거리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멀리서 쓰면은 Q가 안 닿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서 쓰면은 그냥 Q가 먼저 도착해서 두나로 들어가기도 해. 너무 멀리서 쓰면 Q가 안 닿고요. 너무 가까이서 쓰면은 두나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과 빠른 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심화 콤보는 어떤 게 있냐면 궁 QQWQ 콤보가 있습니다. 상대가 여기 이렇게 포탑에 숨어 있잖아요. 상대 포탑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안정적으로 다이브할 때 많이 쓰는 콤보인데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포탑에 숨어 있잖아. 이럴 때 안정적으로 다이브하기 위해서 궁을 뒤에다 깔고 QQ, WQ 던져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콤보는 이제 상대가 포탑에 숨어있을 때 안정적으로 다이브할 때 많이 활용하고 이 콤보에서 상대가 좀 피가 좀 적어. 그냥 EWQ 죽일 수 있어.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잡을 때는 EWQ를 하는 게 좋기도 해요. 이렇게 상대 피가 적어. 그러면 EWQ로 그냥 확정적으로 이렇게 Q까지 맞춰서 나아가면 되고 상대 피가 좀 애매해. 피가 좀 많이 남아있어. 근데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 이번 턴에 다이브를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궁을 뒤에가 깔고 Q, EQ, WQ 이것도 아까 말했던 Q풀 판정과 비슷해요. 궁을 쓰고 마지막 Q가 나갑니다. 궁을 쓰고 마지막 Q가 이렇게 나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뒤에다 궁을 깔아놓고 Q, EQ, WQ 이런 콤보가 됩니다. 나도 이 인간들을 아낀다. 그래서 늘 곁에 두는 거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모든 게 날아갈 수 있어. 자, 다음은 이제 라이즈가 궁을 쓰고 마공점이 돼요. 궁을 쓰고 마공점 대기가 돼.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룬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제 마공점이 궁 마공점이 있는데 이렇게 궁을 쓰고 끝자락에서 마공점을 대기시켜놓고 이렇게 쓰는 콤보가 있습니다. 이게 예능 같지만 상당히 과거에 좀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걸 마공점 라이즈를 그때 느꼈던 건데 그냥 단순히 마공점도 활용하는 가치가 있었고 이걸로 되게 못 잡을 거 잡는 경우도 많았고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능이 아니야. 진짜 쓸만해. 이걸 활용해서 막 바텀 로밍을 할 때 상대 챔피언이 막 여기에 있어. 여기 있는데 궁을 급해서 여기 딱 써. 근데 여기서 마공점을 쓰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활용하는 콤보가 이제 궁 마공점 콤보입니다. 다음 이제 알려드릴 콤보는 아까 이 스킬 설명에서 나왔던 건데 EEQ 콤보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좀 심화 과정의 콤보냐면 이걸 EEQ 콤보를 언제 쓰냐면 정말 활용 방법이 많아요. 이게 라이즈 숙련도를 좀 가르는 콤보이기도 한데 이걸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잡고 못 잡고가 갈리고 생존하냐 못 생존하냐가 갈려요. 이걸 언제 쓰냐? 보통 갱홍할 때도 쓰고요. 또는 깜짝 킬각 볼 때도 쓰고 처음 미드에 올라온 원딜을 잡는 데 쓰기도 해요. 보통 대포 라인 때 많이 쓰는데 이게 근접 미니언을 치고 이게 대포 미니언 이게 원거리 미니언이라고 치고 이게 상대 챔피언이라고 치고 어떻게 활용하냐? 대포야드가 이를 써서 전체 미니언한테 전이를 하고 한번 빼요. 그 다음에 이를 한번 더 써서 끝자락에 전이를 시켜서 상대 챔피언에 이를 묻혀놓고 이 방출 스택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Q 방출을 해서 상대 이 묻은 상대 원딜을 이렇게 Q2Q로
한 번에 녹이는 이렇게 깜짝 킬각을 하는 콤보예요.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고 뭐 아까 말했던 라인전에서 깜짝 킬각을 볼 때도 쓰기도 해요. 이게 뭐 상대 원딜이 갑자기 올라온 원딜이 아니라 그냥 상대 미드라이너 잡는 데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일을 모아놨다가 상대가 뭔가 움직임이 이상해. 갱이 온 것 같거나 상대가 뭔가 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일을 모아놨다가 Q 써서 도망칠 수도 있고요. 또 갱응할 때 쓰기도 해. 우리 갱이 왔어. 여기 갱이 왔어. 이렇게 안 노리는 척하면서 일을 모아놨다가 플래시 뭐야 아씨 이거 망쳤네. 아씨 이렇게 일을 모아놨다가 이 Q 해서 갑자기 달라붙어서 이렇게 속박을 넣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콤보이다. 이 Q로 킬각 한번 보죠. 나이스. 이게 진짜 어떻게 활용에 따라 진짜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해서 이것도 되게 라이즈 숙련도를 가르는 콤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심화과정 콤보인데 EQW 콤보입니다. 이게 뭐 EQW가 이게 왜 콤보냐? 그냥 E 쓰고 Q 쓰고 두나 넣는 콤보 아니냐 하는데 이게 왜 심화과정에 있는 콤보냐 하면은 자 봐봐요. 그냥 이 콤보를 안 쓰고 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3개를 미니언이라 치고 뒤에 있는 하나가 챔피언이라고 칠게요. E, Q, W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냥 두나가 들어가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콤보는 E, Q, W.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E, Q 전이가 되는데 속박이 들어가. Q 전이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속박이 들어가죠. 이게 진짜 어려운 콤보인데 이제 이 콤보는 보통 언제 쓰냐면 상대 근접 챔프 또는 그냥 미니언 사이에 있는 챔피언한테 EQ 데미지도 넣고 속박도 넣어야 될 때 쓰는 콤보예요. 이렇게 상대가 미니언에 숨어 있는데 EQ 데미지도 넣고 싶고 상대 묶어서 더 데미지 넣고 싶어. 그럴 때 많이 쓰는 콤보예요. 이렇게 추가타를 넣는 콤보인데 추가타와 속박도 넣고 하는 콤보인데 이런 판이 녹턴이 잘해준 건데 방금 이 콤보는 얘 왜 이러죠? 정신을 못 차리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Q가 전이가 되기 전에 W를 넣어서 속박을 넣고 그 Q 전이는 들어가는 거야.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한 콤보예요. Q가 전이 되기 전에 W를 넣어서 속박을 넣고 Q 전이 데미지도 넣는 콤보야.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Q 전이 데미지와 속박까지 한 번에. 이 추가타로 자꾸 못잔료가 갈리기도 하고 되게 라인전 딜교환에서 갑자기 폭딜 넣기도 하고 보통 속박을 넣으면 데미지가 부족한데 이 콤보로 폭딜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것도 많이 연습이 필요해. 너무 빠르면은 이렇게 속박만 들어가기도 하고 진짜 이 틈을 좀 숙련을 쌓아야 돼. 이것도 이 찰나의 틈을 되게 잘 노려야 됩니다. 너무 느리면 이렇게 두나가 들어가고 뭐 아무튼 그 찰나의 틈을 노려야 되는 콤보입니다. 라이즈 이게 심화 과정까지 끝났고 라이즈 스킬 콤보는 좀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라이즈 짜잘한 팁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즈 팁 같은 경우는 일단 버그 좀 알려드릴게요. 라이즈 버그 중에 제가 W 양자역학 버그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라이즈 W가 미니언 막타를 칠 때 발동은 됐는데 골드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나는 W를 시전해서 막타를 쳤어 W로. 근데 골드는 안 들어와. 근데 라이즈 W는 시전이 됐어. 쿨타임이 돌아. 근데 골드는 안 들어와. 이때 발동되는 버그인데 W가 발동은 됐다고 돼 있지만 사실 발동이 안 된 거야. W가 나갔다고 돼 있지만 W 쿨타임은 돌지만 사실 이 W는 있는 거야.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W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W 양자역학 버그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버그를 알고 이거 나 더블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블을 한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팁이자 버그이기도 합니다. 학생 중입니다. 그리고 또 라이즈 좀 짜잘한 팁을 드리자면, 대천사 아이템의 팁이에요. 자, 이제 대천사가 310 정도 스택이 남아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인데, 이제 대천사 스킬 설명을 보면은 이제 스택이 8초에 1스택씩 총 5스택이 쌓여요. 그래서 8초에 한 번씩 스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 스택이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총 5번 중첩되는데 8초에 한 번씩 총 40초 동안 교전을 안 하면 5스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5스택이 쌓여 있는데 이게 상대 챔피언을 타격하면은 2배로, 원래는 마나가 5스택이 늘어나는데 상대 챔피언을 때리면 10스택이 늘어나요. 이걸 활용하는 팁인데, 310 정도의 스택을 남겨놓고 상대 챔피언의 상대한테 다가가. 그래서 얘 대천사 없는 라이즈네? 지금 빨리 잡아야겠다 하는 그 상황에서 이 50 정도의 스택을 한 번에 펌핑 시켜서 갑자기 얘 대천사 없었는데? 갑자기 대천사가 생기는 그런 게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310 정도 남았는데 여기 이 상태에서 이걸 상대 챔피언한테 5번 스킬을 맞추면은 지금 바로 대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천사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딜견을 할 수 있는 거야. 310 스택에서 바로 풀콤보를 넣으면 대천사가 완성이 되죠. 이걸 좀 활용해서 대천사 없는데 하고 들어갔는데 대천사가 갑자기 완성되는 이런 것도 활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역킬각이 돼요. 이런 것도 좀 짜잘하고 좀 중요한 팁이기도 합니다. 라이즈 궁극기 팁인데, 이거는 이제 궁을 쓸 때 이런 짧은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 챔피언이 이렇게 이 사이에 있어. 만약 이게 니달리야. 지금 이 니달리가 지금 교전 중인데 아군 정글이 카전 갔어요. 자, 예시를 들게요. 아군 정글이 카전을 갔고 상대 정글은 니달리고 지금 여기 붙어 있어. 지금 얘가 이 벽을 넘을지 안 넘을지 잘 몰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라이즈가 궁으로 합류를 해야 돼. 이 타이밍 때 이런 식으로 벽에 걸쳐서 써서 궁을 쓴 다음에 미니벨을 봅니다. 이 미니벨을 통해서 니달리가 벽을 넘으면 궁을 쓰고 아래로, 그 다음에 상대 니달리가 그대로 있다. 그럼 궁을 쓰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라이즈 궁극기를 쓴 다음에 항상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미니벨을 봅니다. 미니벨을 봐야 돼. 항상 이 미니벨 보세요. 미니벨 보면은 시야가 생기죠. 이걸 활용해서 상대 챔피언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렇게 따라가 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궁 쓰고 가만히 있지 말고 궁 쓰고 상대 챔피언의 무빙을 보고 위로 간다. 그럼 위로 가고, 상대 챔피언이 아래로 도망친다. 그럼 아래로 붙어줘야 돼. 이게 짜잘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플래시를 아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원래 못 잡는 건데 플래시를 써야 잡는 건데 플래시를 아낄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이것도 라이즈 궁 쓰고 가만히 있지 말고 미니맵을 보고 상대 챔피언 무빙에 따라 이렇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따라가 주는 거. 내가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또 궁극기 같은 경우 급한 경우엔 이렇게 벽에다 썼을 때 좀 더 위로 가는 판정이 돼요. 여기서 여기다 쓰면은 이 벽을 튕겨 나와서 좀 더 위로 올라가죠. 여기다 썼는데 여기로 올라오죠. 이런 급한 경우에 급하게 써야 될 때 이런 활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라이즈 이풀도 되는데, 이거 마공점이라서 플래시가 안 도네. 이풀도 되고 더블 풀도 되는데 잘 활용은 안 되는 콤보입니다. 이풀이나 더블 풀은 다 되긴 하는데 W 쓰고 플래시 쓰면 발동돼요. 캔슬이 안 돼. W 쓰고 풀 쓰면 W가 발동되면서 라이즈는 여기로 가고, E 쓰고 풀 쓰면 라이즈가 풀 쓰면서 여기로 가. 근데 웬만해선 잘 쓰진 않아. 라이즈는 딱 Q풀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라이즈가 워낙 사활이 짧고 몸이 약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좀 기본 체력도 높고 은근히 맞딜도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상대가 좀 방심한 타이밍에 라이즈가, 이 약한 라이즈가 초반에 왜 딜견을 걸지? 하면서 방심한 타이밍에 깜짝 킬각을 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스킬을 묻혀놓고 플래시 W 쓰는 거, 이거 되게 라이엇이 공식 인증한 반응이 안 되는 콤보예요. 이걸 좀 활용해서 깜짝 킬각을 볼 수도 있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라이즈가 하기에 따라서
모든 챔피언이 대처가 되는 유일한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원챔으로서 좀 상당히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요. 숙련도에 따라서 거의 모든 챔피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요. 그래서 원챔으로 되게 매력적인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초반 라인전에서 라인 클리어 능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로밍 능력도 있고, 중후방 밸류도 밀리지 않고요. 또 궁극기를 활용한 여러가지 크랙 플레이가 가능하기도 하고, 정말 매력이 많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략을 하기 전에는 저는 라이즈가 되게 단순하고 좀 쉬운 챔피언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략을 쓰면 쓸수록 읽어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또 활용에 따라서 너무 많은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챔피언이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 나도 챙겨야 될 디테일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이 어려운 챔피언을 해냈을 때 그 성취감, 매력이 진짜 상당한 챔피언이라 이 어려운 라이즈 다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라이즈 유저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라이즈 아까 좀 질문 있었는데 좀 질문 읽고 공략 마무리할게요. 대천사 루덴 라바돈 템트를 탈 때 팀에 앞라인이 없으면 딜 넣기가 어렵던데 이럴 때도 QQ, WQ로 라인 앞라인부터 녹여야 하나요? 아, 이런 경우 맞아요. 이제 상대 이런 경우 자 극딜 템트리 아까 설명드렸는데, 극딜 템트를 갔을 때 어떻게 좀 하면 좋냐면, 우리 앞라인이 없어. 우리 팀도 다 딜러야. 우리 팀도 다 딜러라서 누구 하나를 앞으로 보내기가 좀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상대 조합에서 강력한 CC 있나, 뭐 예를 들면 불츠 그랩 그런 것 좀 생각하고요. 좀 무빙을 하면서 상대 앞라인을 녹이면서 들어가는 게 좀 좋긴 합니다. 극딜 템들이라 상대 앞라인을 녹이기도 쉽고, 웬만해서 요즘 앞라인 매치업이 잘 없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씩 앞에부터 녹이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 근데 이거는 너무 워낙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앞라인만 녹이고 그 다음에 녹여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상황에 따라서는 급하게 그냥 풀 EW로 상대 물몸 또는 원딜, 뭐 상대 딜러 역할 하는 챔피언을 빠르게 녹이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우리 딜 넘치니까 그냥 근거리 상대 앞라인부터 녹이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자기가 한타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앞라인부터 녹여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요. 앞라인을 쓰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라이즈가 앞라인에 섰을 때 상대의 포커싱이 다 들어와. 그때 아까 말했던 그 극딜 템트리를 가면은 장점이 그 한 반 버티는 게 되게 높아요. 대천사, 양피지, 데캡 이렇게 가면은 마나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대천사 배리어가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그 한 번 물렸을 때 앞라인에 서서 물렸는데 한 번 버티는 게 되게 높아서 앞라인에 서는데 좀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물몸인데 물몸이 아니야. EQ, WQ에서 Q가 닿기 전에 속박이 들어가는 거, 이거 콤보 팁. 사실 이거는 팁이 딱히 없어요. 이 콤보는 그냥 이 거리 감각을 높이는 게 좀 많이 중요해요. 이 거리 감각. 이걸 실전에서 쓸 때는 이를 쓰고 바로 쓰기보다는 좀 평타 섞으면서 좀 간을 봐. 좀 상대 거리를 좀 조절을 해. 내가 이를 쓰고 간을 보면서 좀 거리 감각을 좀 보고, 지금이다 싶은 때가 있어요. 지금이다. 상대가 스킬 쓰면서 몸이 멈출 때, 또는 상대도 평타를 치면서 몸이 멈출 때, 그때 이 정도 거리에서 지금이다. 딱 QW, QEQ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팁이라기보단 거리 감각을 익혀야 돼요. 이걸 활용하고 싶으면. 이걸 할 수 있을 때 더 들어가는 팁은 이제 이를 쓰고 바로 쓰기보단, 이거 이러면 이쿨이 남잖아. 바로 쓰기보단 아까 말했다시피 이를 쓰고 좀 간을 보다가 이쿨 돌았을 때 QW, QEQ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콤보 속박 안에 이렇게 한 사이클 콤보를 다 넣는, 이런 게 좀 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속박 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자기가 숙련도를 높여서 많이 하면서 이 거리 감각을 익혀야 돼요. 자기가 손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면서 이 정도 거리면 QW 하면 속박이 들어가겠다, 이 거리 감각을 익혀야 돼. 상대가 CC에 걸렸을 때 CC 연계로도 할 수도 있고, 상대가 CC 걸렸어 하고 EW 할 수도 있지만, 상대 CC 걸렸을 때 난 추가타까지 넣고 싶어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미니언에 잘 묻히는 팁이 있나요? 저는 푸시가 위즐님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팁이라고 게 있나? 이것도 좀 이것도 이제 라이즈 EQ 미니언에 잘 묻히는 팁은 이것도 똑같아. 많이 하면서 늘려야 돼. 숙련도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팁이 없는 게,
자기가 이 정도면 미니언은 이 정도 붙었네, 이건 EQ 되겠다, 이 거리 감각을 익혀야 돼요. 이 정도가 전이가 되겠다, 이 정도는 전이가 안 되겠다, 이 감각을 익혀서 상대가 라인전에 유도를 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상대를 이렇게 유도를 해서, 보통 상대가 라이즈가 이 정도 이렇게 무빙하면 상대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반대로 라이즈가 이렇게 가면 상대 챔피언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걸 이용해서 상대를 미니언한테 박아넣을 수도 있고, 또는 미니언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걸 활용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 스킬 전이 되는 이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EQ가 이가 얘한테 쓰면은 얘까지 전이가 되겠다, 이걸 활용해서 EQ 전이 잘하는 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E를 해놓고, 이러면 E를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감각을 좀, 이런 메커니즘을 좀, 범위, 이거를 숙련도를 좀 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즈는 즉시 출격하면 안 돼. 좀 자기가 연습 모드나 일반 모드에서 이 감각을 잊고 출격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즉시 출격하면 되게 뭔가 이상한 상황이 많이 나와. 이렇게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더 질문 없으면 오늘 공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좀 뭔가 해야지 했는데 드디어 좀 해결한 것 같아요. 이거 스킬 콤보 공략을 좀 해야지 했거든. 사실 나는 스킬 콤보 공략이 왜 필요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나는 스킬 분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쉬운 챔피언인데 왜 콤보가 있어? 그냥 신드라처럼 Q 쓴 다음에 Q 2 하면은 스턴이고, Q 구체 W 하면은 둔하고, 그냥 단순하게 라이즈도 Q 쓰고 EW 하면은 속박이고, W 그냥 쓰면 둔하고 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도 많은 디테일이 갈리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 되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드디어 이 공략을 만들어내서 밀린 방학수제 해낸 느낌? 아무튼 공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